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픽 시간에서 만나보죠.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그 유튜브 들어오신 분 중에 김도암님이 계십니다. 네. 뉴스인사이더 방송 시간 연장을 소심하게 외쳐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만 그렇게 말하나요? 네, 이분이 계속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하게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자 리힙함님 상쾌한 아침은 아니니 노변께서 상쾌하게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김원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먼저 전오신 1, 2, 3번님을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 자 오늘 또 한동인 기자하고 한번 아주 그냥 시원하게 상쾌하게 외치면서 시작을 하고요. 한 기자가 잘하면 뭐 늘어날 수도 있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오늘 그 뉴스픽 시간에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이 오늘 오후 4시에 한국군 수송기로 입국을 합니다. 네. 정부가 분쟁 지역 외국인을 이번 대규모로 국내 이송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 중에는 어린이도 10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살 미만 어린이가 100명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이제 코이카 한국대사관,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는 아프가니스탄인을 국내로 입국을 시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인천을 통해서 도착을 하면은 정부가 보유한 임시 숙소가 있는데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지금 유력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방 국가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분들의 신원을 확인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원을 계속해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뭐 우려도 있는데. 그 한국인들과 일을 짧게는 1, 2년, 길게는 8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뭐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비자가 발급된 뒤에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될 예정이고요. 영주권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 입국 과정에서 특별하게 밝힌 내용이 있는데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다. 특별 공로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국내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쵸. 진천 군수도 이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혁신 도시로서의 이미지 실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려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 받아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는데 2만 명 정도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고 인도적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반론이 나와서 계속해서 좀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는 이 분들은 뭐 한국 대사관이라든가 코이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391명을 원래 수송기에 태워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기다려도 공항에 안 나타났다는 거야. 몇십 명 빼놓고는. 아, 네.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이제 무서워서 막 밖에 못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전세 버스를 또 즉석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시고서 네. 왔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책임감이 강한 것 같고요. 이분들 파키스탄이 이제 중간 경유지였는데 거기서 잠깐 쉬는 동안에 의견을 소감을 물으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어제 윤희숙 의원이 뭐 의원직 사퇴,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 뭐 이러면서 그냥 민주당은 그렇다고 치고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을 한 방 먹였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비전 정책 발표하는데 그 앞에 나서서 이 얘기하는 바람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네. 결국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을 했고요. 아직 사퇴는 아니고 선언을 했고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사퇴하겠다고 한 거죠. 네, 그 아버지가 5년 전에 세종시에 3,000평 규모의 논을 사들이고 벼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현지 주민에게 대신 농사를 짓도록 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건의기가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명단에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세종시 농지값이 다른 지역보다 한 10배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농사하기 위해 샀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리고 3,000평이나 농사를 하기 위해서 나이가 8순이 다 되신 네. 분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투기 의혹이 남아 있는 거고요. 뭐 변희재 씨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검찰 수사를 하면은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네. 근데 뭐 일단 윤 의원 입장은 30년 동안 뭐 이제 경제적으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뭐 무리수로 야당 의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권익위가 일부러 껴넣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직 사퇴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내려놓을 수는 없고 국회법상 회기 중에 무기명 투표를 거치고 뭐 재적 의원이 과반 이상 참석을 하고 거기서 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찬성을 해줄지, 뭐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민주당이 그 상황을 보고 뭐 투표를 할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사퇴가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뭐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도 했고 그러면 정치를 완전히 떠나겠냐 이렇게 네. 질문도 했는데 제가 책임지는 방식의 의원직 사퇴 이렇게만 대답을 해서 아직 뭐 정치적으로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스 의원 정리를 해보면 유니스 의원의 아버지는 동대문에 살고 있었고 네. 당연히 이제 그 딸이 시집을 가서 각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사실 서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던 건 맞고 네. 그런데 아버지는 고향이 또 부산인가 그런데 아무 연고도 없는 세종에 가서 3,000평인의 땅을 샀단 말이에요. 네. 뭐 본인 농사 짓겠다는 이유로. 근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윤희숙 의원이 거기에서 KDI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었고 거기서 바로 이제 이 아버지가 사들인 그 땅의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활발하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동대문에 사는데 연고 없는 곳에 가는데 연고 없는 그곳에 바로 딸이 있다면 좀 물어보고 사지 않았겠느냐. 네. 그거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아빠 엄마랑 독립적으로 살지만 저 돈도 잘 빌리거든요. 돈 없을 때. 그래서 뭐 경제도 독립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관계가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윤희숙 의원이 뭐 의원직 사퇴까지 그렇게 과하게 격하게 샥 내놓은 것은 혹시 모를 이제 뒤에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예요. 자, 뭐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하죠? 이걸 한번 자세하게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한 건 전부 다 우리 패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건수화인가 자명 때문이다. 야, 이거 되게 정확한 분석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1일 1망원이라고 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최근에 뭐 윤 전 총장이 공개적 행보를 안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비전 발표회를 제외하면은 공개 일정도 없었고 네. 뭐 이렇게 언론 인터뷰도 딱히 없었는데 그 동안에 윤 전 총장은 뭐 정책 자문이나 개인 일정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여당 대선 후보들이 지금 각 지역, 각 계층을 만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오히려 윤 전 총장은 이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모욕을 참배를 했었는데 그때도 기자들을 만나지는 않았고 당 그 캠프 내부적으로도 언론 인터뷰를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 120시간 노동 그리고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등 계속 본인이 사고를 일으키다 보니까 쉬어가는 시간을 가진 것인데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도 뭐 참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침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대선이 20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네. 계속해서 뭐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비전 발표회가 윤 전 총장 측 요구로 이루어진 그렇죠. 것인데 네. 각 주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이었고 각 후보들끼리 뭐 질의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홍준표 후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초등학교 학예회 같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의 선관위가 구성이 되는데 네. 선관위가 구성이 돼서 토론회 일정을 잡으면 윤 전 총장의 뭐 지지율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학교에 갔다는 이런 말이 사실 지금 들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지지율이 회복이 되네 이런 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말을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었는데 결국에는 말을 할 근데 수밖에 말을 안 할 없는.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네, 토론회도 있고. 네, 그리고 가만두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네. 막 뭔가 끌어내리겠죠.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 정말 궁금해요. 이분이 달변이라는 사실 법조인들이 이제 얘기하기에는 달변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술 한 잔 먹고 본인의 이제 상황을 얘기할 때 정말 달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책인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럴지 아닐지 한번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는 거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한동희 기자 수고하셨고요. 지금 달달 외우지도 못하고 계속 위아래 고개 끄덕끄덕 하던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연극 배우가 넘쳐났나 봐요. 국힘당. 이거는 이제 유니스 구원 관련된 내용 얘기하신 것 같고요. 또 정치인이 아니라 연극 배우일까요? 눈물을 왜 흘려요?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도 유니스 구원 오히려 오세훈 후보보다는 서울시장직 잘 수행할 것 같다. 출마 가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요. 임차인 10월 때부터 알아봤다. 또 윤세입자의 정무 감각과 부동산 감각 무섭습니다. 우리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제일 좋은 댓글은 이거네요. 이슈 삼합 기대됩니다. 노영이 예쁩니다. 이런 거. 네, 오늘 여기까지 뉴스픽 하겠습니다. 한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노영의 뉴스 인사이더 듣고 계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